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제가 3년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제가 그 상담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 이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존감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존감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의 자존감을 우리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부모님들 일상생활 속에서 자존감이라는 말 참 많이 하고 있죠. 네, 자존감이 쟤는 높아. 우리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데 어떡하죠? 네, 우리 아이는 넘어지면 안 일어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합니다. 쟤는 근자감이 높아요. 뭐예요? 근거 없는 자존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요? 네,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를 우리가 자존감, 다시 말하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를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럼 어떡할까요? 네,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느끼는 자기 효능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높아요. 자기 조절감도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자기 자신은 안전하게 느껴지는 자기 안정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양육이 되어줘야 되겠죠.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갈등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동력이 되는 그 힘이 우리가 바로 자존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빨떡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우리가 자존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네,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난 잘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못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의 자존감이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 바로 부모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환경이 가정이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내 자녀를 사랑해 줘야 된다. 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자녀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부부가 네, 엄마 아빠가 자녀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녀 앞에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네, 부모가 자주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나요? 혹시 자녀 앞에서 막 소리 높여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진 않았나요? 그러다가 내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싸움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내 이름이 나왔을 때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 지금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가? 어, 내가 지금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자녀는, 네,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네, 그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네,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모든 부모는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과 또 행동은 또 우리가 달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자녀는 내가 태어난 이유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소중한 존재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아이 앞에서 엄마가 양육을 하며 그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너를 괜히 낳았어. 뭐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하지는 않았는가요? 너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 엄마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혹시 하지는 않았을까요? 예, 그런 말을 들은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존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을 부정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요? 소중한 존재고 우리 집에서는 필요한 존재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느끼게 해 주셔야 된다. 네. 그전에 부부가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부모가 서로 존중해 주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그 갈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싸움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녀가 없는 곳에서, 없는 곳에서 우리가 부부 둘만이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존중받고 있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존중받는다라고 느낄 때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그냥 존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거나 또 훈육을 한다라고 뭐 윽박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도답게 알고 계시죠? 오도답게의 오치의 불만족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오도답게 엄마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오도답게는 태어날 때 팔, 다리가 없는 몸통만 있는 아이로 태어났죠. 의사도 놀랬고 또 아빠도 굉장히 많이 놀랬습니다. 오도닭개를 낳은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보고 놀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도닭개 엄마는 갓 태어난 팔과 다리가 없는 그런 아이를 보고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 귀여운 내 아기, 사랑스러운 이쁜 아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자녀가 팔과 다리가 없어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소중한 아들로 엄마는 대했던 것이죠. 오도닭개가 장애를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부모의, 특히 엄마의 양육 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오도닭개가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도닦게는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그냥 나만의 어떤 개성이고 특징이야. 그리고 장애라는 거는 단지 불편할 뿐이야. 라고 오도닦게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어떤 일이든 오도닦게는 도전을 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수영을 했고요.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오도닦게는 미식축구를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오도답게는 수영도 할 수 있었고 미식축구도 할 수 있었고 와서대 대학교도 들어가서 환경 운동도 하고 지금은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한 그런 잘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엄마의 힘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또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너는 왜 이래? 다른 아이는 이런데. 이러는 순간 아이도 불행해지지만 부모님도 불행해집니다.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해요? 예,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럴 때 내 아이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부부간에 이야기할 때, 또 대화 중에 너는 어리니까 빠져 라는 말을 혹시나 하지 않았는지요. 또 자녀가 이야기하는 중에 부모님이 중단을 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경청이라는 말은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인간의 귀는 두 개, 네, 두 개, 입은 하나입니다. 네, 이건 뭐예요? 네,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와 대화를 할 때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중간중간, 어떻게 해요? 네, 행동적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반응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네, 이런 말. 그다음에 고개를 끄덕여 준다거나 자녀가 기쁜 마음으로 얘기할 땐 부모도 기쁘게 네, 들어주고 또 자녀가 속상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또 속상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공감하면서 저희가 들어줄 필요가 있다. 자녀가 엄마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나의 지금 속상한 마음을 알고 나의 화난 마음을 알고 지금 내가 굉장히 기쁜 마음도 엄마가 알아주는구나. 부모가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해 주는구나라고 아이가 느껴질 때 아이는 부모로부터 수용이 되어지고 부모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는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네, 자녀는 설령 자신이 잘못한 일, 실수한 일도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을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면 자녀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이고요. 또 그 자녀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이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인정받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으면서 또 그런 아이는 또 자존감이 높아지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았나요? 네, 이제부터는요. 우리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 잘 듣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자녀를 많이 참여시키십시오. 네, 이거는 우리가 어린 자녀라고 그래서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예, 가정의 크고 작은 일에 내 아이를 할 수 있는 일만큼 참여시키세요. 예, 청소를 할 때도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균이는 신발 정리하는 거 도와주면 좋겠다. 네,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족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제 할머니 댁 방문할 건데, 자, 우리 할머니 댁 방문할 때 우리 뭘 가져갔으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꾸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자녀를 많이 참여시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부분이 어린 자녀에게 특히 영유아인 경우에는 자녀를 참여시키지 않아요. 네, 귀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뭘 알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외식도 어떻게 해요? 부부가 결정해서 그냥 아이는 데려가는. 그래서 아이는 가보니 아빠가 좋아하는 해물탕. 네, 물론 요즘에는 패밀리의 레스토랑이 많이 있어서 엄마 메뉴가 아주 다양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인의 어떤 메뉴도 있지만 또 어린 자녀를 위한 메뉴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아이한테 물어봐 주세요. 네, 균아, 우리 오늘 우리가 외식을 할 건데 오늘 우리 뭐 먹을까?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어봐 주고 아이가 엄마 오늘은 돈가스 먹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그래?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돈까스 먹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한번 먹고, 그 다음 또 어떻게 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한번 먹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가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족 여행을 가도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예, 가족의 어떤 행성지, 여행의 행선지를 예, 부부가 결정해서 아이를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아빠가 휴가를 받을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건데, 우리 규나, 우리 어디 가고 싶니? 예, 어린 자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진을 보여주고, 예, 우리가 컴퓨터 굉장히 많은 자료 많습니다. 행선지를 골라서 저 아이에게 어디에 가고 싶은지를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선택한 곳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네, 수용을 해서 아이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주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매번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가 가고 싶은 곳은 뭐 놀이동산, 뭐 동물원,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 어떤 경우에는 아빠가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엄마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이렇게 아이가 가정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 그리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그럴 때 부모로부터 존중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 예, 받아들여졌을 때, 네,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소속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나의 말도 받아들여졌을 때 자기는 집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아이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많이 좀 참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네, 3살도 4살도 초등학생은 더더욱, 중고등학생은 더더욱. 네, 그렇게 아이를 많이 좀 참여시키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언어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는 칭찬도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길 제가 권합니다. 네, 아이는 그냥 영혼 없는 칭찬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네, 잘했어 라는 그런 영혼 없는 칭찬보다는 구체적으로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언어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줄 때 아이들의 자존감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태도는 자녀를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균아, 이거 균이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구나. 자, 우리 균이가 빨강색으로 그림을 그렸네. 이렇게 아이가 한 일에 대해서 예, 결과보다는 예, 과정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특히 혼자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는 미숙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서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도전하려는 과정에서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균이가 우유를 혼자 따라 먹으려고 하다가 쏟았구나. 우유가 가득 들어 있어서 우유 따르기가 힘들었지. 이럴 때는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도움을 받지 않고 장난감을 꺼내려고 하다가 이 장난감이 쏟아졌네. 너무 높아서 그랬구나. 손이 어떻게 미치지 못했구나. 자, 이번에는 엄마가 장난감 바구니를 우리가 밑에다 놓아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실패해도 예,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 점은 우리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이는 자기의 실수를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자꾸 도전을 하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그랬을 때 아이는 자기 효능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긍정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못한다고 엄마가 밥 먹여줄게. 자, 신발 신어 엄마가 신겨줄게. 자, 옷 입혀줄게. 네, 이렇게 아이가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잘 못하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구나. 나는 잘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해도, 네, 실패를 해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새로 도전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걷지 못했죠. 네, 우리가 어떻게 누워있다가 기었다가 걸을 때 어떻게 걸었어요? 몇 번을 넘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할 수가 없죠. 네, 굉장히 많이 우리 넘어졌습니다. 100번, 200번, 1000번을 넘어지고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비로소 자기가 걸을 수 있었죠. 숟가락질 어때요? 네, 숟가락도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떠서 입으로 들어갈 때 아이는 어떻게 해요? 네, 다 쏟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쏟아진다고 해서 아이들은 안 한 게 아니라 다시 또 자기가 스스로 먹어보려고 아이는 어떻게 끊임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네, 아이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저희는 격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또 도전을 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또 제가 무슨 말을 했죠? 내 자녀를 격려해 주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부모로부터 격려를 받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가 우리 집에 엄마 아빠와 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네,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 아이를 존중해 줄 때, 내 아이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때, 아이는 자기의 어떤, 자아가 긍정적인 자아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충분히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꼭, 그렇게 해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른 주제로 또 우리 부모님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